이번 시간은 화학 평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일단 평형이라는 상태 자체가 이제 평화로운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런 상태를 평형 상태라고 하는데, 화학 평형. 일단 화학 평형이라는 거는 모든 반응은 거의 이제 가역적인 반응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가역적 반응이다. 가역적 반응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가? 역반응도 가능하다라는 게 가역적 반응입니다. 그래서 정반응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화살표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릴 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반응이라고 하고, 역반응이라고 하는 게 반대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근데 가역 반응이니까 정반응도 가능하고 역반응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A가 B가 될 수도 있고 B가 A가 될 수도 있는 이런 반응을 이제 가역 반응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학 평형에서는 주로 가역 반응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일단 화학 평형을 적는 상수가 있어요. 상수. 평형 상수라고 합니다. 평형 상수. 그리고 화학에서 나오는 상수는 거의 다 이제 K로 쓰게 되고, 그래서 평형상수 K를 우리가 식으로 적을 때는, 자, 지금 반응물 쪽이 A 자리, 그리고 생성물 쪽이 B의 자리죠. 자, 그래서 분모를 지금 반응물의 몰수로 들어가게 되고, 그 분자에 있는 자리를 생성물의 몰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때 만약에 이 A에서 B로 가는 반응에서 반응 개수가 있었다. 만약에 1몰의 A 혹은 2몰의 A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2몰의 A가 반응해서 B몰의 생성물이 생성이 되었다 라고 했을 때 이 개수는 어디로 올라가냐면 지수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반응물 자리 지수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반응물 몰수 자리에 지금 A라는 값을 그대로 넣어서 적어보면은 식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A의 몰농도의 제곱에 생성물은 그냥 B의 몰농도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자, 개수는 스몰 a라고 적을게요. 개수 스몰 a, 스몰 b가 반응을 해서 이제 가역 반응이 나오죠. 스몰 c가 개수고, 자, 이런 반응이 있을 때 평형상수를 어떻게 쓸 수 있다라는 거냐면, 반응물의 몰수가 아래로 가고 개수는 지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A의 B의 몰수의 B승, 자, 그리고 C의 몰수의 C승, D의 몰수의 D승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게 평형상수를 적는 식이고, 자, 여기에서는 상태를 또 보셔야 되는데, 상태가 만약에 고체, 솔리드에서 S를 따와서 고체라고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액체, 리퀴드에서 L을 따와서 L이라고 표시를 하죠. 고체랑 액체는 평형상수 K식에 적어주지 않습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액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물, 이런 순수한 고체나 액체는 평형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이 물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많이 먹는다 해도 싱겁거나 짜거나 이런 거 느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평형의 방향에 이동을 관여시키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평형상수식에도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평형상수는 오로지 이제 기체만을 표시를 하겠죠, 결국에. 그래서 평형상수식을 보면은 여기 반응물과 생성물의 이제 상태 표시를 이런 식으로 해줄 거예요. 고체냐, 뭐 기체냐, 액체냐 이런 식으로 상태 표시가 들어가게 되고, 고체랑 순수한 액체는 제외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 같은 경우에는 고체랑 액체랑 또 고체 이렇게 제외를 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지금 나오는 평형상수식은 생성물 C만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C의 몰농도에 C는 개수를 지수로 올린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형상수식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화학평형에서 좀 중요한 게 또 어떤 거냐면, 그 르 샤틀리의 원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르 샤틀리에의 원리. 자, 르 샤틀리에라는 사람이 이제 원리를 발견한 건데, 아까 전에 과역 반응이다라고 했으니까 정반응도 가능하고 역반응도 가능하다라는 이론인데요. 정반응으로 갈 때는 어떤 조건, 그리고 역반응으로 갈 때는 또 어떤 조건, 요걸 이제 세 가지 경우로 크게 나눠서 볼게요. 처음에는 이제 농도의 개념에서 보면은 A라는 물질, B라는 물질이 반응을 해서 C가 생성이 되었다. 이때 만약에 A를 첨가를 했다. 반응물 A를 첨가시켰다라고 했다면 상대적으로 생성물의 농도가 약해지죠. 반응물의 농도가 세진 상태, 강해진 상태죠. 이런 경우에는 그 반응에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화학 평형이 이동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반응을 감소시키는 방향. 자, 평화로운 상태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반응물이 짙고 생성물이 옅을 때는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이동이 되겠죠. 따라서 평형의 이동은 정반응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정반응으로 진행이 된다. 그럼 반대로 만약에 C라는 생성물을 제거를 시켰다. C라는 생성물을 제거시켰다. 라고 하면 여기서도 상대적으로 생성물의 농도가 약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반응이 또 진행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반응물 B를 제거시켰다. 반응물 B를 제거시켰다. 그럼 상대적으로 반응물의 농도가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C에서 A와 B로 가는 역반응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역반응이 진행된다. 자, 이렇게 농도에 따라서 이제 반응물이 첨가되느냐 혹은 생성물이 첨가되느냐 제거되느냐에 따라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달라진다 라는 거죠. 자, 이제 정반응과 역반응을 이제 평형상수랑 엮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자, 간단하게 평형상수는 이제 반응물의 몰농도 아래로 가고 생성물의 몰농도가 위로 가는 이런 식으로 적어지는데, 정반응이 우세하다라는 거는 생성물이 많아지는 상태가 되겠죠. 따라서 K 값이 증가한다라고 해볼 수가 있고, 역반응 같은 경우에는 역반응으로 가니까 반응물 쪽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분모가 많아지니까 결국에는 K 값이 감소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반응, 정반응에 따라서 평형상수가 증가하고 감소한다 라는 걸 또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온도 한번 볼게요. 온도. 자, 온도 같은 경우에는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의 개념에서 시작을 합니다. 발열 반응은 내가 이제 열을 내는 반응이고, 흡열 반응은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겠죠. 그래서 주위의 온도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발열은 이제 나의 주인공인 상태고, 이제 개의 관점에서 보는 거고, 온도 같은 경우에 이제 주위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A과 B가 또 반응해서 C가 만들어졌다. 근데 이게 반응이 발열 반응이다 라고 했어요. 발열 반응이다 라고 한 조건에서 만약에 온도를 낮춰준다. 그러니까 주위의 온도를 낮춰준다 라고 했을 때는 반응이 어떤 반응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 정반응인가 혹은 역반응인가. 자,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일단 발열 반응이니까 내가 열을 내는 반응이죠. 쉽게 얘기해서 여름인 상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여름이니까 내가 열을 내는 거니까, 여름엔 에어컨을 틀겠죠. 에어컨을 트는 거는 주위의 온도를 내려주기 위해서 에어컨을 트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름에 에어컨을 튼다. 그래서 정반응이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온도를 만약에 여기서 높여줬다라고 생각해보면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역반응이 진행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발열 반응의 경우가 여기까지고, 이제 반대로 흡열 반응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이게 만약에 흡열 반응이었다. 자, 같은 반응에서 흡열 반응이었다 라고 하면은 만약에 주위의 온도를 높여줬다. 이렇게 됐을 때는 정반응이 진행이 되는가 역반응이 진행이 되는가. 평형의 이동 방향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자, 흡열 반응은 아까 여름과는 반대로 이제 내가 열을 흡수를 해야 되니까 겨울인 상태로 보면 되겠죠. 겨울인 상태. 겨울에는 정상적으로 살아가려면 이제 히터를 틉니다. 그러니까 온도를 올리는 거죠. 주위의 온도를
올린다. 이게 바로 정반응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온도를 낮춘다라는 거는 이제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제 역반응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거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온도 개념에서는 발열이나 흡열이나 이걸 이제 반응식 안에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정반응과 역반응에 따라서 평형상수가 증가하고 감소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평형상수는 함수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온도 의존 함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형상수가 뭐 크게 증가하고 감소한다 라는 차이는 알 수가 있지만 평형상수 K라는 숫자의 값이 정확하게 커지고 작아진다 라는 거는 오로지 온도에 의해서만 의존된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르 샤틀리에 원리 조건에서 압력이 있어요. 압력. 자, 그리고 압력은 기체 상태에서만 작용을 합니다. 기체 상태. 고체에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거의 부피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체 같은 경우에만 압력을 고려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반응식에서 A라는 기체, B라는 기체, 그리고 이제 C라는 기체가 생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자, 일단 모두 기체인 걸 확인했고, 압력을 가해주게 된다라는 개념은 압력을 증가시킨다라는 거는 부피가 어떻게 된다? 반비례하기 때문에 부피는 감소한다라는 거겠죠. 자, 이 개념에서 일단 시작을 하는데 이런 반응식에서 기체의 몰수비를 세워주면 되죠. 지금 반응물에서는 기체의 몰비가 1 더하기 1 해서 2몰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생성물의 경우 C 하나니까 그대로 1몰이죠. 자, 근데 아까 화학평형은 평화로운 상태로 가는 방향이다라고 했어요. 2몰과 1몰이 있을 때, 큰 거와 작은 거가 있을 때 큰 게 작은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게 평형의 방향이었죠. 근데 이때는 압력을 가해줄 때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다음 반대로 압력을 낮춰주었을 때 이때는 우리가 이제 세게 뭔가 기체 같은 걸 쥐고 있다. 기체는 아니지만 어떤 물질을 쥐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세게 쥐었다라는 거는 압력이 세다라는 거죠. 세게 지니까 부피가 작아지고 부피가 작아진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기체의 몰수가 작은 쪽으로 이동하는 반응입니다. 근데 아까 꽉 쥐었던 이제 주먹을 풀면서 압력이 낮아지고 꽉 쥐었던 이 물질의 부피가 점점 증가를 하겠죠. 부피가 증가한다 라는 거는 결국에 기체 몰수가 큰 쪽으로 평형이 이동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 몰수가 큰 쪽, 2몰 쪽으로 역반응이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반응, 아래의 경우는 역반응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압력에 따라서 부피의 증가와 감소해서 정반응과 역반응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우인데요. 일단 르 샤틀리에 원리랑 관련된 그 조건은 이제 농도, 온도, 그리고 압력까지 이제 세 가지 영향인자가 차지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촉매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촉매는 사실적으로 이제 르 샤틀리에 원리랑은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평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이 촉매라는 역할이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 자, 근데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라는 건데 이 반응 속도가 정반응 속도냐 그리고 지금 했던 그 역반응의 속도냐 도대체 어떤 속도를 빠르게 해주냐라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정반응 속도도 빠르게 해주고 역반응의 속도도 빠르게 해줍니다. 그 두 가지 반응의 속도를 전체적으로 빠르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만약에 A와 B의 반응에서 A와 B의 반응 속도가 촉매를 넣는다라고 해서 한쪽이 빠르거나 한쪽이 느리거나 하진 않겠죠. 결과적으로 속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화학 평형적인 상태가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평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동일하게 빨라지기 때문에 평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게 결론이죠. 그래서 촉매는 종류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정촉매랑 부촉매인 경우, 정촉매인 경우에는 이렇게 정반응 속도도 빠르게 하고 역반응 속도도 빠르게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활성화 에너지라는 개념값이 이제 낮아지게 되는데, 부촉매를 쓰게 될 경우에 정반응 속도도 늦추고 역반응 속도도 느리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높아지는 상태가 됩니다. 활성화 에너지. 자, 활성화 에너지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자, 일단 반응물에서 시작을 해서 생성물로 화학이 반응이 일어나겠죠. 자, 만약 이렇게 있을 때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갈 때 이때 언덕을 활성화 에너지라고 봅니다. 활성화 에너지.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촉매를 넣어줬어요. 촉매를 넣어줬을 때, 정촉매를 넣어줬을 때, 이 정촉매를 넣게 된다면 활성화 에너지가 아까 낮아진다라고 했습니다. 낮아진다. 활성화 에너지가 이렇게 낮아지는 쪽, 이게 바로 정촉매가 들어갔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졌다. 결국에 이 언덕을 좀 더 쉽게 넘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부촉매를 넣었다.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된다? 느려지는 부촉매를 넣었다. 라고 했을 때는 이 활성화 에너지가 좀 더 커지겠죠. 활성화 에너지가 증가한다. 자, 그럼 결국에 반응 속도는 더 넘어야 될 언덕이 더 커졌기 때문에 반응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반응 속도의 감소가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화학 평형과 반응 속도까지 엮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화학 평형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